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홍예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앞서서 영상처럼 했으면 이렇게 떨리지 않겠죠?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저를 더 떨리게 하네요. 네, 마스크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전주시에 온다고 저희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관장님께서 너무 잘 됐다고 하시면서 이제 가는 김에 유튜브 영상을 좀 찍어와라.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사서분들께도 공유하고 우리 이용자분들께도 알릴 수 있게 좀 하자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도 한 적 없는 유튜브 브이로그라는 거를 좀 찍어봤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로비에서 이제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우리 조병현 교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궁금하셨나 봐요. 뭐 하시는 거냐고 물으시길래 너무 당황해서 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유튜브 찍는 거라고 하고 도망을 좀 쳤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촬영하는 거나 우리 직원들 보시면 저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그냥 직장인이구나 생각해 주시고 불쌍한 사서가 저기서 또 일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거창하게 소개를 좀 받았는데 저는 뭐 대단한 성과를 낸 사람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그냥 사서 한 명일 뿐입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저 저희 도서관이 조금 더 빨리 시작한 것이 있었고 또 그것을 시작하면서 뭐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기에 그 사례를 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애드립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이제 2021년 메타버스 도서관을 구축을 시작해서 가상세계 속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좀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또 고민을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을 포인트를 잡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예로부터 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말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뭐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던 옛날 고대 도서관에서부터 뭐 교육, 문화, 평생학습,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까지 지금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이용자들 또한 더 이상 단순히 자료나 정보 제공만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현대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독서뿐 아니라 뭐 공연 예술, 전시, 교육,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3D 프린팅, 뭐 미디어 제작과도 같은 창의 활동도 진행하며 도서관에서 육아를 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강북구립도서관과 제가 근무하는 대표 도서관이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에서는 이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좀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뭐 메이커 스페이스, 체험형 동화공연과 같은 인문 창의 공간으로서 지속 가능한 도서관의 역할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선도하는 도서관으로 발전하고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지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팬데믹 상황이 발발한 이후에 우리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도서관에 접목해 가상세계 속에 메타버스 도서관을 구축하고 메타버스와 독서를 융복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창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란 초월과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 그리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이 그의 공상과학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가상 세계를 일컬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속에서 이제 아바타가 등장해서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에 출간된 작품이라서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낸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여러 개념과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제 현실의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 이제 일상 활동과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3D 기반의 가상 세계를 말하며 사람들은 이 가상 세계 속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 등 현실과 동일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7년 이제 미국 미래가속화연구재단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버스를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상세계, 거울세계,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이렇게 4가지를 대표적으로 나누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제 거울세계란 현실 세계를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가상세계에 복제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제 가상 기술을 통해서 컴퓨터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일반 가상세계 또는 가상 환경 공간과 유사하지만은 복제의 대상이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 세계와 다소 구분이 좀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한 번에 이해되실 것 같아요. 카카오 지도, 티맵,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데요. 이제 아날로그의 지구를 디지털화해서 그대로 가상 세계에 복제해 놓았다는 점에서 거울 세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증강현실은 이제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혼합현실을 말합니다. 이제 아즈마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말하기를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이 결합되어야 하고 그 둘이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하며 가상의 대상물이 현실에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 증강현실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예시를 들자면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큰 열풍을 이끌었던 포켓몬고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 가상의 이제 이미지, 포켓몬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라이프로깅이란 이제 개인의 일상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공유하고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를 대표로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세계란 이제 컴퓨터가 만든 완전한 가상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증강현실과 그 개념이 비슷하다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데 가상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저희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메타버스 플랫폼 도서관과 오늘날 메타버스라 도서관이라 불리던 대부분의 도서관 서비스가 바로 이 가상세계를 활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이렇게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연결과 소통을 지원하는 기술로 가상세계에서 모든 영역과의 활용과 융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기술의 등장과 발전으로 이제 국내 일부 도서관에서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서 그 경계를 넘나들며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대표적인 국내 도서관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게더타운을 활용한 마포구의 마포동네 책축제 책인 메타버스, 그리고 이프랜드를 활용한 메타버스 별마당 도서관, 그리고 내일 발표해 주실 우리 제페토 플랫폼을 활용한 가람도서관의 플래닛 2051, 성북글빛 도서관의 온라인 글빛 견학관 등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서관입니다. 이처럼 도서관에서는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서관 책 축제를 진행하기도 하고 가상세계 도서관을 구축하기도 하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국내 도서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크게 제페토, 이프랜드, 게더타운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이 플랫폼들마다 제공하는 기능과 특징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장단점 또한 매우 명확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도서관에 최적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하실 예정이시라면 이 플랫폼들 중에 반드시 목적과 대상, 필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플랫폼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제페토 플랫폼입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로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MZ세대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3억 명까지도 넘었다고 하는데요. 원하는 공간을 이제 3D로 가상세계 속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직접 구축을 좀 할 수가 있고 문자 채팅, 음성 기능, SNS 기능까지 전부 제공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공유나 PPT 기원을 지원하지를 않고 이제 즉각적인 공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궤도타운은 이제 미국의 궤도사가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화면 공유, 외부 링크 연결이 가능하며 화상회의 등 업무적 사용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3D 기반의 다른 플랫폼과는 다르게 2D 형식의 느낌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궤도타운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공간을 가상세계 속에 직접 구축을 할 수도 있고 다인원까지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뭐 문자 채팅, 음성 기능, 화상 채팅 모두 제공을 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D 형식의 기반 플랫폼이고 아직 제공하는 디자인 요소가 이제 다소 부족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이제 국내 SK텔레콤에서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최대 131명까지 수용이 가능하여 이제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 뭐 발표회, 강연 등 일회성 행사에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이제 자료 공유, 문자 채팅, 음성 채팅 전부 기능을 제공하는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형식의 공간만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고 공간 사용 외에는 이용이 가능한 추가적인 콘텐츠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정을 할 때 목적과 기능 그리고 필요 대상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속에 도서관이 휴관이고 운영 단축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 세계 도서관의 모습과 동일하게 구축을 좀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단축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도서관을 방문하며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비교한 결과 최다 유저를 보유하여 뛰어난 접근성을 또 자랑하고 우리 MZ세대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원하는 공간을 우리가 3D로 직접 제작까지 할 수 있는 네이버의 제페토 플랫폼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이제 제페토 빌드잇이라는 무료 배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PC로 가상세계 속에 직접 공간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여기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사용하고 조합해서 원하는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 다른 도서관에서 저한테 이제 자주 전화를 주셔서 묻고는 하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한 가지 해드리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이 도서관 건물 벽돌 하나하나 직접 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현실 세계의 공간을 가상 세계에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하고 이용자들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 도서관을 탐색하며 온라인으로 도서관을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대표 도서관을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을 하고자 했는데 그 전에 어떤 공간을 구축할 것이고 또 어떤 공간을 구축해서 제외할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해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그 모든 공간들을 전부 다 구축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공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의 핵심 부분인 뭐 로비, 열람실, 자료실, 강의실 등 필수적인 구축 범위에 이런 공간들을 넣었고 뭐 지하 서고 물론 중요하지만 뭐 지하 서고, 뭐 화장실, 뭐 식당, 전산실 등 이런 부가적인 기타 공간들은 이제 구축 범위에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서관 관장실, 뭐 사무실, 상호대차실 이런 특색 있는 공간을 구축을 했는데 이제 실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이제 추가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의 다양한 업무를 또 알리고 또 가상세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이용자들이 좀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구축에 포함된 공간인데요. 이제 작업 전에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추후 구축 작업 시에 요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구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왼쪽이 저희가 가상에 구축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이 구축에 참고한 사진의 모습인데 제가 보기엔 비슷한데 어떻게 비슷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요즘 많아서 이제 외부 용역을 좀 맡기시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구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소개하는 메타버스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포함 뒤에서 나올 이제 메타버스 강북타운 두 가지 모두 전부 사서 직원이 직접 구축부터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이유는 묻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페토 빌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가상세계 속에 도서관 구축을 완료하면 이제 운영진의 심사를 거쳐서 플랫폼에 해당 공간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온라인을 통해 검색을 해서 방문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페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을 검색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월드를 구축을 하고 이제 공개되는 데까지 운영진의 심사 기간이 최대 2주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 심사 요청을 했는데 내가 뭔가를 하나 잘못 만들었다는 걸 발견했다. 그러면 그게 수정될 때까지 최소한 2주는 더 걸린다는 이야기로 이제 즉각적인 공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메타버스 도서관의 내부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이제 1층 로비에 이제 접어드시면 이제 뭐 전광판, 뭐 프로그램 포스터들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층에 뭐 메인 데스크, 카페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심했던 시기에는 입구에 QR 체크랑 발열 확인하는 공간까지 마련해 놨는데 너무 마음 아픈 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체험 프로그램,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애들이 메타버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서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발열 확인하는 데로 가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전부 실제 도서관의 모습과 동일하게 좀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뭐 가족 친화 열람실, 뭐 모두의 열람실, 뭐 영유아 자료실인 새싹 자료실, 초등학생 대상의 초등 자료실까지 구현을 해두었고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과 문학자료실, 그리고 뭐 복사실, 장애인 열람실,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강의실, 일반 열람실, 전자정보실, 뭐 이런 사물함, 이런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상세계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는 상호대차실, 그리고 사서들의 사무실, 그리고 가장 인기 많은 공간인 우리 관장실, 그리고 뭐 외관 뭐 이런 정원 이렇게 꾸며두었는데요. 예. 이 도서관에서 매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뭐 워낙 아트 프린트 전시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어린이 이용자들의 그림을 이제 가상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빅데이터 활용 전시 등 다양한 전시를 좀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가상 도서관에서 사서를 직접 만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참고 봉사, 그리고 뭐 직원 회의들을 하기도 하고, 뭐 각종 동아리 모임을 이쪽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이제 제페토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고 이제 이런 도서관을 자유롭게 견학하면서 전시를 관람하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 사서가 직접 메타버스 도서관을 소개하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 견학을 진행하며 메타버스 세계를 체험하는 도서관 이용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세계 속 도서관을 방문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도서관에 대해 배웁니다. 도서관 곳곳에 탐험하며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키우고 미래 도서관의 모습을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관내 초등학교랑 연계 협력해서 정규 수업 시간에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수업은 이제 저희 사서들이 직접 진행을 하는데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도서관과 사서의 일에 대해, 역할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이 도서관 안에서 미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뭐 상호대차실, 도서관 관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거나 어떤 미션을 수행하라 하면 아이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이 장소를 스스로 찾아가고 상호대차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제페토 플랫폼은 이제 공간 구축, 체험뿐 아니라 이제 SNS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제 흔히 사용하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처럼 가상 세계 속에서 이제 아바타가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개인 페이지인 피드에 이렇게 게시를 하고 뭐 댓글이나 좋아요 표시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메타버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들의 게시글이고요. 가상세계의 새로운 도서관을 이제 각양각색 다양한 모습으로 즐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이제 2021년부터 가상세계 속에 메타버스 도서관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서 메타버스 플랫폼 선택 시 이제 필요 기능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체험이나 견학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제페토 플랫폼을 선택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가상세계 속에 이제 실제 도서관의 모습을 기반으로 도서관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도서관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현실 세계의 동일한 체험을 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도 있었고요. 이용자들은 현실 세계의 도서관이 그대로 가상세계 속에 옮겨진 것에 매우 놀라워했고, 최신 기술을 활용해 실제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도서관 이용 교육이나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아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끝난 이후에 아이들이 선생님 직접 도서관에 가면 우리가 방금 들어가 봤던 그거랑 똑같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실제 도서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곧 도서관을 향한 방문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저희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던 결과는 이끌어내긴 했지만 만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체험이나 견학의 일환으로만 사용이 되었지 저희는 조금 더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더 꿈꾸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도타운 플랫폼을 활용한 강북타운 을 새롭게 구축하고 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 도서관의 모습과 동일하게 운영되던 앞서 메타버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개도타운 플랫폼의 강북타운에서는 이제 실제 도서관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을 구축하여 도서관의 공간적 한계를 좀 탈피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많은 인원으로 한 강연, 교육, 전시, 전시 정보원 연결, 각종 행사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도타운 공간 구축은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사이트에서 PC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공간 크기나 용도, 회의실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음식점과 같은 다양한 템플릿을 기본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공간을 구축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 무료로 제공하는 2D 형식 템플릿들과 디자인 요소들을 조합하고 배치해서 공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요소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전에 먼저 이미지로 제작한 후에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기본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 자, 강북타운은 이제 기존의 도서관 공간과는 이제 차별을 조금 두어서 오직 가상 세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좀 두었습니다. 처음 입장 화면인데요. 보시면 요 아래 계단 아래 이제 자그마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로 이제 조작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조작법과 기능을 알려주는 튜토리얼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워프존이라고 이제 공간 이름이 쓰여 있는 타일 위에 올라가면 이제 해당 공간으로 순간 이동을 합니다. 약간 무슨 게임 속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요거는 이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대화 소리가 들리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고, 이거는 그룹 활동에 최적화된 강의실, 그리고 3D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 갤러리, 그리고 정말 많은 인원이 입장할 수 있는 대강연장입니다. 이 의자는 몇 개 안 되어 보이지만 여기 개도타운 최대 수용 인원이 500명이다 보니까 500명까지는 어떻게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밤하늘 아래 이제 모닥불 소리 들리면서 독서 모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모임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은 시공간 물리적 제약 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간은 이렇게 되고요. 특히나 자료실에서는 우리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북스타트 홍보, 북큐레이션, 구연동화 영상 등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종합자료실에서는 북트레일러, 신착도서 목록, 독서 성향 테스트 등 온라인 각종 정보원과 외부 사이트로 즉각적인 연결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모르시던데 이제 이렇게 콘텐츠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앞에 다가가서 상호작용 키인 X 키를 누르면 이제 이 키와 호환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콘텐츠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콘텐츠들이 이제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외부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북큐레이션 목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이제 도서관 곳곳에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외부 사이트들 흩어져 있는 콘텐츠들을 한 공간에 모두 모아놨기 때문에 한 번에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이 지금 강북타운을 방문하고 남겨주신 이용자들의 방명록이자 이용 후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또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선생님들께서 거의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디지털 기기와 도구를 사용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실현하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장소인데요. 이제 현재 여러 공공도서관에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가 이제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구축을 해서요. 여기 있는 컨텐츠들을 눌러보면 뭐 메이커스페이스 장비에 대한 사진과 설명, 뭐 활용법들, 영상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 메이커스페이스 활용 교육에서 이 메타버스 공간을 소개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가장 핵심 공간 중 하나입니다. 이제 가상현실 전시 공간 플랫폼인 아트스텝스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전시 갤러리를 3D로 직접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랑 저희 궤도타운 플랫폼을 연결을 시켜서 저희 도서관에서 한순간에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전시도 저희가 매월 이제 내용들을 다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전시관을 방문한 것처럼 생생한 작품 관람이 또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화상회의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용해서 작가와의 만남 같은 각종 강연회, 행사, 그리고 초등학생들 대규모로 하는 독서 골든벨, 뭐 독서 동아리 모임부터 뭐 메타버스 활용 교육, 도서관 이용 교육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이제 이렇게 메타버스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강북타운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플랫폼의 단점을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이용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기술과 이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를 알리고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 곳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날 때가 아닌데 우리 사회자 사무관님께서 오셔서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한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이런 메타버스 도서관이 친숙하게 느끼려면 아무래도 이런 기술을 많이 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아래 이제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뭐 VR 코딩 등 뭐 메타버스랑 독서를 융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이 기술을 이용한 이제 체험형 동화구연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에 저희 도서관은 이제 메타버스와 인문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뭐 문학, 역사, 철학, 미술 네 가지 분야와 메타버스라는 신기술을 융합해서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인문학적 교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이용자들은 책 속 장면이나 뭐 관련 작품을 이제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로 만들어보며 메타버스의 개념과 기술 활용법을 체득하고 이후 관련 명소 탐방으로까지 이어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잇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다양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는 이제 물리적 공간을 활용하던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서관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이용자들의 감각을 자극해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참여와 몰입을 유도합니다. 이런 점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도서관 서비스는 접근성 및 상호작용성 모든 측면에서 이용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신세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몇 가지 시사점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서관에 최적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뢰 도서관의 사요소를 뭐 책, 공간, 사서 이용자 이렇게 꼽는데 현재 현존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책과 사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사서야 제가 접속해 있을 때는 있겠지만 제가 접속해 있지 않을 때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현재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메타버스 개념에 따르면 이제 가상세계 속에서도 현실과 동일한 활동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메타버스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이 도서관 속에서 자료를 대출하고 열람하고 사서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참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실 세계의 기능과 요소를 완벽하게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기술 도입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연령층들에게는 이런 서비스가 혁신적일 수 있으나 그 높은 연령대라든지 아니면은 정보에 접근을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아직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한 필요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콘텐츠가 저작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법 규정과 또 인식, 교육 그리고 관련 쟁점과 논의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는 이제 신산업으로서 메타버스가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가 아직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를 활용한 현재의 도서관 서비스 또한 여러 측면에서 아직 완성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우리 도서관과 사서들의 모습에서 그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우리나라 도서관의 미래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